내연녀로 몰렸습니다. 아직도 당혹스러움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대로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제 얘기로 몇 날 며칠 신랄하게 입방아를 찌어대시던 여직원분들,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야유 섞인 눈초리로 절 바라보시던 남직원분들. 이 글이 꼭 당신들이 퍼뜨린 저의 더러운 소문처럼 빠르게 전파되어 저를 향해 암묵적으로 마구도를 던져대던 당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권고사직 당한 마당에 제 정체를 가릴 것도 없으니 밝힙니다. 저 사업부 문서희팀 박지영 대리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수십 차례 생각하고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냥 참으면 잊힐까 묻고 넘어가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날 쳐다보는 그 눈빛, 조롱 어린 시선들, 마치 환양년 보는 듯이 날 대하고 심지어 저에게 문서나 자료를 넘겨줄 때조차 더러운 사람을 대하듯 몸서리치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올해 29살이고 입사한 지 12월부로 꼭 2년입니다. 2년 전부터 평소에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 제자리에 방금 사온 것 같은 커피나 음료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제 안부를 챙기는 문자가 오기도 했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등이 되면 출근 전에 제자리에 누군가가 소소한 선물 같은 걸 챙겨놓곤 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까진 애인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회사에서 저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관심 표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애인은 회식 자리에도 오고 회사 사람들과 여름, 겨울에 같이 여행 및 워크숍, 스키장도 같이 갔었죠. 소문이 빠른 회사인 만큼 저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몰래 문자하고 선물 챙기는 것들 전 애인에게 다 얘기했었고요. 무시하라길래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후부터 선물도 점점 고가가 되어가고 안부만 챙기던 번호 없는 문자는 애인과 헤어진 저에게 마음 잘 추스를 하는 둥, 곧 새로운 인연이 올 거라는 둥,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는 둥,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3개월 전 어느 날 치마는 입지 말아요. 일을 못하겠네요. 라는 뉘앙스의 문자가 온 후로 통신사에 가서 번호 추적을 의뢰했지만 지사로 가라는 말을 들었고 반차까지 내고 지사에 가서 추적했으나 컴퓨터로 보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만 받고 망연자실했네요. IP 추적하려면 경찰 측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더 이상은 밝혀내지 못했었고요. 귀걸이, 이니셜 목걸이, 지갑, 화장품, 구두, 머리핀, 모자, 화분, 케이크, 워머, 스타킹, 매니큐어, 인형, 머그잔, 상품권, 다이어리, 보석함, 손거울, 과일 등등이네요. 저도 모르게 제 책상에 놓여있던 것들입니다. 처음엔 책상이나 책상 밑에 놓여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직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닛에 걸려 있었을 때 이게 그냥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많은 물건 중에 제가 취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즉시 탕비실 수납함에 다 넣어놨고 과일이나 음료수 등등 마실 수 있는 건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심지어 제가 퇴근할 때 제 뒷모습을 찍어 포토메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화분은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들 옆에 놓아두었고 보석들은 제가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어 여직원 전용 휴게실 창고 캐비닛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옆에서 함께 보고 듣고 했던 직원분들. 제가 대체 누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누군지 아냐며 제가 물을 때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 전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양치하러 가려고 양치 도구를 챙기는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다짜고짜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너지? 너가 그년이지? 이 얼굴 뜯어고친 걸로 남자 홀리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지? 내가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빼돌린 도둑년이야. 하!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어디서 났는지 구두칼 같은 걸로 저를 때리고 사무실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동행한 사람과 함께 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어디서 감히 남의 가정을 파탄내? 남자한테 몸 팔아서 받은 돈은 다 어디다 숨겼어?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오늘 여기서 내 머리털 다 뽑고 그 잘난 얼굴 갈아 마셔버릴 테니까 각오해. 같이 밥 먹고 온 동료들, 선배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이 그저 멀뚱히 보고만 있더군요. 그들은 서로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대박 진짜였나봐. 어쩐지 부장님이 유독 잘 챙겨주시더라니. 쟤 저럴 줄 알았어. 조용히 강한 스타일이잖아. 꼴 좋다. 누가 날 때리는지 얼굴 볼 새도 없이 맞다가 얼굴이 점점 부어 눈이 떠지지도 않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고스란히 두 사람의 폭력을 견디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길 10여 분이 지나자 부장님이 들어오셔서 말리시더군요. 네, 저를 때리고 욕하시던 분들. 부장님 사모님이랑 사모님 여동생 되는 분이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와 기진맥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는 간신히 눈을 떠 그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눈으로 쳐다본다고 구두를 벗어 던지셨고 그 구두굽에 귓등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부장님이 그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오대리가 날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도 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 왜 그분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시는지 영문도 몰랐고 그저 손이 달달 떨려 멍하니 찢어진 귀를 꿰매고 입원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경찰직에 근무하시는 작은 삼촌에게 연락을 취했고 입원한 지 2일이 되고 주말이 오기까지 회사 사람 그 누구 하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고 삼촌이 알아볼 테니 몸부터 추스르 라고 하셔서 병원에 계속 입원한 상태였는데 지난 토요일 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로 온 문자들, 선물들 모두 이 부장님이 보내셨답니다. 녹취했습니다.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그동안 말은 못하고 선물로만 전하다가 제가 애인이랑 헤어진 이후 제게 접근해보려고 일부러 티를 냈는데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벙쪄있던 저에게 이 부장님은 집에서 메신저로 문자를 보낸 것들을 삭제하지 않았고 카드 내역 및 현금 영수증 발행처 등으로 사모님께 발각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따로 만나는 회사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저 맞을 때 가만히 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경만 하더니 본인이 맞을 매를 내가 맞고 있는 걸 보니 기분 어떠셨나요? 부장님이랑 모텔 들락거리고 여행 다니고 그러셨다면서요? 사모님한테 그 내용 다 들키고 핑계댈 게 없어서 제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왜요? 진짜 바람난 그분은 유부녀니까요. 이쯤 하면 보시는 분들 눈치채셨겠죠? 앞장서서 제 얘기를 없는 말 지어내서 퍼뜨리고 다니시던데 인간된 도리로 정말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장님은 내연녀가 따로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한테 정체를 숨기고 집적대셨는데 사모님이 불륜 사실을 눈치채니 유부녀인 그 여자 대신 제 핑계를 댔다고 하셨고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돈 챙겨줄 테니 회사 그만두라고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혹시 누가 찾아오면 모든 내용 다 녹취하라고 하셔서 중간부터 다 녹취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대동하지 않고 혼자 병문안 오신 게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입원했다고 전화했을 때도 받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이상해서 휴대폰 진동 모드 바꾸는 척하면서 녹음했습니다.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도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했고요. 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도 준비 중이라고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미 소문 퍼질 대로 퍼진 회사 사람들에게 해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알겠다면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셨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삼촌께 얘기했고 고소 준비 중입니다. 타박상에 귀 찢어지고 뇌진탕까지 사주 진단 나왔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맞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저 4년제 대학 재수해서 들어가 한 번에 휴학도 없이 학자금 대출해 순전히 아르바이트하며 용돈 모아 쓰고 월세 등 생활비 벌면서 졸업했고 바로 취업할 수도 있었지만 공부 욕심이 있어서 역시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추천받아 들어온 첫 직장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2년을 일했고 지난달에 대리를 달았습니다. 남들 칼퇴근할 때 11시 12시까지 남아 코피 흘리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개인 프로젝트 7개나 마쳤고 남들은 꺼리는 지방 출장 나서서 다니며 경험 쌓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점점 빚이 줄어가고 내년 봄엔 다 청산하고 내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야근이며 주말 근무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설수의 주인공이 되어 남들의 질타와 돌을 맞으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왜 제가 하루에 한 번 말을 섞을까 말까 하는 부장님의 내연녀가 되어 맞지 않을 매를 맞고 받지 않을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죠.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말, 제 자존심과 지나온 2년의 시간을 대체 얼마로 보상해 주실 건데요? 월요일 오전에 퇴원하자마자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일부러 점심시간 넘어 출근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회사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는지 경비 아저씨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다르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선 저와 부딪히기도 싫은지 사람들이 저를 피해 구석으로 가 있고 제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책상엔 온갖 잡동사니들과 문서들이 쫙 쌓여 있더군요. 저 당당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고 살면서 불륜과 가까운 짓은 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산 것도 죄인가요? 또한 부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상황 종료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과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사모님의 직접적인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묵묵부답. 그 어느 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장님과 내연 관계셨던 분 또한 저에게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으시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참 이상하게 우리 회사 게시판은 글쓴이와 관리자밖에 못 보는 비공개네요. 저 아무 일 없다는 듯 4일을 출근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고소 준비 중입니다. 자기가 한불륜 관계 들킬까봐 앞장서서 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하고 다닌 그 내연녀분, 평소에 제가 언니 하며 따랐는데 뒤통수 아주 제대로 맞네요. 사실 및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키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답니다. 지금처럼 제 험담 끝까지 해보도록 하시죠. 내일 오전까지 부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내용을 들어주지 않을 시에 소장 제출합니다. 사모님, 부장님 내연녀 총 3명에 대한 소장이며 증거 충분하고 이미 예비 소장 넣은 상태고 삼촌께서 도와주실 테니 즉시 출두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회사분들은 이 글 읽고 당신들이 잘하는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며 퍼뜨려 주시죠. 한 번 더 말하는데 저는 회사 그만두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고 듣는 앞에서 저에 대한 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면 듣는 즉시 잡아내고 고소할 테니 더러운 꼴 안 보고 싶으시면 입조심 좀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글 올리는 것 또한 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오하고 있고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두들겨 맞았던 것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서희 팀의 신경아 씨, 요슬이 씨. 화장실에서 내 얘기 사연글에 올리면 대박이라고 그랬죠? 왜 안 올리셨어요? 저도 제 소문 어떻게 났나 구경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올리셨으면 당신들도 고소장 명단에 이름 올릴 뻔했네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회사에 몸바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되다니 억울하다는 말 하나로 제 마음을 표현하기엔 모자라기 그지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하나 매장시켜놓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던 당신들, 새해가 뜨는 1월 1일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 이상일 겁니다. 추가 글입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그리고 응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썼던 취지는 단순히 여러분께 그 사람들의 파렴치한 짓을 알려 매장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고 소문으로 더러워진 제 자존심과 명예를 역시 똑같은 소문으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온갖 억측과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내의 진실을 밝히고 부장님과 내연녀에게 진실된 사과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글을 올려놓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삼촌과 소장 준비를 하였고 평소대로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8시가 넘어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을 하였고 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9시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인사과에 찾아갔습니다. 인사과에 찾아가서 본인의 인터뷰도 없이 진행된 공고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 물으니 회사 측에선 저에게 공고사직을 한 적도 없고 저 스스로가 사직 의사를 밝혀왔고 부장님께서 결재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2주일간 인수인계 기간이며 제가 회사에 기여한 바에 대해 부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제 연봉의 몇 프로를 퇴직금으로 일시 상환하는 조건을 간곡히 처리하여 퇴직금의 보너스가 얹어져서 그 상태로 사직 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장님과 사직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사직을 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다고 하였고 자세한 내막을 물으시는 인사과장님과 때마침 업무로 인사과를 찾으신 본사 본부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소장 준비 과정 및 제게 사직을 강요했던 녹취 내용, 사모님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등을 내보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는 점, 회사 이름과 자세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장님과 내연녀,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께 약 6일의 말미를 드린 것 또한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장님은 바로 호출되어 내려오셨고 저의 동의도 없이 저를 사직시킨 점, 허위 사표를 만들어 수리한 점과 불륜 및 저에 대한 모함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셨는지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가시려고 수를 쓰시길래 제가 틀린 부분마다 정확히 짚어서 다시 고쳐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간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음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저와 부장님을 불륜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저에게 암묵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점에 대해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인사과장님과 본부장님 모두 당황하시고 난감한 표정이셨고 일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는지 회의 후에 다시 호출할 테니 일단 자리로 돌아가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직 처리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일단락의 결과만 얻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서 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회사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만 하셨고 곧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과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이야기를 꺼내며 제 감정에 호소하셨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있었기에 부장님의 그 거짓된 말장난에 놀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연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무턱대고 제가 그 내연녀분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고소하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저를 더러운 여자로 보이게끔 사내 분위기를 조장한 점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사모님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한 이유는
저를 부장님의 내연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내연녀가 아니라 영씨가 내연녀라고 밝힐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또한 그 내연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역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제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들 자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내연녀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내연녀의 남편 역시 지사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로 소문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메신저며 휴대폰으로 말보다 더 빨리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밤에 올린 글 또한 이미 사내 90%의 직원들이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아는 거래처, 회사 및 카페, 편의점 직원들까지 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오전 11시쯤 이사실에서 호출이 왔고 부장님과 제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반성은커녕 제가 묵인해주고 선처해주기만을 바라시더군요.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실에는 이미 내연녀분이 와 계셨고 서럽게 울고 계시더군요. 이사실에는 기획부, 영업부, 마케팅부 등등 출장 나가신 부장님 빼고 각 부서 부장님들이 모두 모이셨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들이 제가 작성했던 글을 프린트해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인사과장님께서 거두절미하고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 대리, 일단 진정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원만한 해결이요? 본부장님, 여기 제가 지난 2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목록과 성과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장님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올린 사직서고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입니다. 징역 5년 이하의 범죄죠? 아니, 박 대리. 우린 그런 법적인 이야기까지 하자는 게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사무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스토킹 피해를 입고 불륜녀라는 누명을 쓰고 강제해고를 당할 뻔했는데 제가 지금 원만하게 웃어야 할 상황입니까? 제가 오늘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언론사, 사회부, 기자와 만날 겁니다. 어느 그룹, 어느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상세하게요. 이런 저의 단호한 태도에 임원진들은 침묵했고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사과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사건 내용, 발생 과정, 고소 내용,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적은 사과문을 회사 각 층 엘리베이터 앞에 회사 이름으로 붙여주실 것과 직원들이 보는 직원 사이트에도 동일한 글을 게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부장님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허나 내연녀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경찰 관계자와 접촉 중이라는 점과 소장 작성도 완성되었고 끝까지 스스로 나서서 제게 사과 및 해명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저는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가 고소하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거나 사건을 미화시켜 제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하신다면 여가부 회사 내 노조 각종 여성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제 입이 아닌 언론을 통해 회사 이름 보시게 될 거라고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까지 그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습니다. 내연녀분은 배우자분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비셨고 부장님은 몇 번 저를 말리는 척하다가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모두가 글을 읽었는지 정가는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대리로 승진하면서 옮겨온 부서라 아직 다 낯설고 친하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 맡을 때마다 같이 밤새고 다독이며 열심히 일했던 만큼 저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경만 하고 있진 않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과장님께 반차를 내고 삼촌을 만나러 가려는데 여직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정말 미안해. 우리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정말 몰랐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제 손 그때 잡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속으로 했던 생각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슬금슬금 남직원들도 일어나 제게 목례하듯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게 보여주었던 조롱과 멸시의 눈빛, 군중심리라는 변명하에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저를 돕지 않았던 그 비참하고 처절했던 순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2시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을 집단 폭행상해, 특수 폭행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내연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부장님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조, 부당한 해임,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와 녹취록, 제 사인을 위조한 사직서, 그간 보내온 선물들, 그것들을 기록한 다이어리 사본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증인 목록에 화장실에서 저를 욕하던 여직원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아마 그 여직원들은 증인 신청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법정까지 가서 전처럼 거짓말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내뱉지는 않겠지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 증언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마친 상태고 폭행으로 소장이 제출된 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분께는 즉각 출두 명령이 떨어져 이미 끌려가 서에서 조사를 꾸미고 계실 것입니다. 끝났을지도 모르고요. 조사를 꾸미는 와중에 남편의 불륜녀가 제가 아닌 다른 유부녀란 사실을 알게 되시겠죠. M1 사람개 패듯이 패놓고 분풀이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남편의 스토킹에 의한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시는 사모님의 마음 또한 괴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및 폭언에 대한 대가는 법이 정해준 만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님이 행하신 공문서 위조 등은 회사 측에서 부장님을 고발하여 지능범죄 수사과로 인계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더불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겁니다. 저에게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체 얼마인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 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범죄로 다른 형태의 소장이 제출되었으니 분이 안 풀린다면 오히려 제 쪽에서 제소하고 또 제소해서 평생 지긋지긋하도록 잊히지 않을 기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제겐 언제나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지요. 독하게 마음먹고 나니 정말 사람이 독해지는 건지 이렇게 저렇게 다 화풀이를 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해봐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함을 어찌 다 형용할 수가 없네요. 사모님 자매분들 지금쯤 조서 작성을 일단락하셨겠지요. 주말이 지나고 이 글들을 회사 사람들이 또 읽고 사내에 널리 퍼지고 난 후에 뵙겠습니다. 내연녀분에 대한 회사 측의 처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남편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장님, 사모님 그리고 내연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요. 지난 일주일이 폭풍과 같이 지나갔지만 저에겐 아직도 헤쳐가야 할 길이 험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 할 수도 있겠고 회사 생활을 하는 한 저를 따라다닐 꼬리표와 제가 없는 곳곳에서 무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이번 일이 제 인생의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추천해주시고 많은 걱정과 위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그들처럼 방관자가 될 수 있고 일개의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저희 작은 삼촌의 말씀을 시시각각 새기면서 마음속으로나마 그들을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제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는 바이고 추후에 상황이 더 진전되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